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결정 10회 연속 동결 전망.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의 1분기 장바구니 보니 지주사와 중국 관련주 대거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종목 가운데 절반 정도의 지분율이 1분기 동안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수혜주와 지주사는 대부분 지분을 늘렸지만 중소형 화장품과 식품 등 내수 업종은 장바구니에서 덜어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주식 평가액이 5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올해 첫 발을 순조롭게 뗀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변동성 커지자 단기 자금의 뭉칫돈, 머니마켓 펀드 이달 17조 증가. 4.10 총선 후 국내 증시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관망세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변동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만기가 짧은 단기 자금으로 자리를 옮겨 장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머니마켓 펀드 설정액은 지난 8일 기준 206조 527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7조 4,648억 원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일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시죠.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44% 오르면서 2,718포인트로 거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어제까지 1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장의 실적 기대감으로 3% 넘는 오름폭을 키웠었는데 오늘은 0.11%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짚어가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펀더멘털이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기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밸류업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실적이 남아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밸류업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저가 매수세 유입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현대차 현재 0.83%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는 0.27% 소폭 내린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롬비부터 리노공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전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 기다리고 있고요. HLB와 알테오젠 짚어갈까요? 아직은 금리와 민감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온기가 들어온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나와 있습니다. HPSP 2.23%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최근 핫하다는 차세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1% 가까운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조금 효과가 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어제 마이크론이 220억 가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증권 강민정 NL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예전 리포트 20만 원 목표가일 때, 마이크론 추정치도 포함하는 흐름이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에 SK 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까지 고객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거 마이크론이 220억에서 여기서 끝날 계약은 아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계약이 계속 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HBM3E를 2분기 때부터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대략 HBM3 같은 경우 2분기에 양산할 거고, 3E 같은 경우도 한 3분기 초반에 좀 양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NUF 소재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거는 삼성전자는 항상 그동안 이런 일들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움직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약 공시가 나와야 조금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4분기 때 SK 하이닉스 작년 한 9월달 공급 계약 맺었던 900억 가량의 일부가 4분기에 그게 매출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발 그 TC 본도 장비에 대한 매출이 크게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도 마찬가지겠고, 2분기는 마이크론발 4월 달부터 마이크론 쪽으로 그 TC 본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에는 마이크론까지 매출이 인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랑 2분기가 더 크게 조금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밸류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런 패턴이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공급 계약 이후에 리포트, 그리고 실적 나오고 나서 리포트 목표가 상향, 이런 패턴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 4월 말에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그런 HBM3에 대한 좀 스케줄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준 모멘텀은 계속 지속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만나봤습니다. 어제 주가 굉장히 좋게 좀 흘러갔습니다. 마이크론까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새로운 고객처를 좀 확보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젠 삼성전자까지 고객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네, 큐라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들고 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CU06에 대한 당뇨병성 한방 부종에 대한 실효제 관련된 임상 2A상 결과 보고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1차 관련된 목표도 지표도 잘 나왔지만은 2차 지표 같은 경우는 시력에 대한 개선이 크게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추후에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그 대규모에 대한 딜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우리가 임상 2A상 같은 경우는 5글자 수준에 대한 이게 보통 시력이 0.1 이상 개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게 몇 글자 이상이 더 많이 보인다는 의미를 좀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프랑스의 떼아에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이 있고, 임상 이상부터는 계속 떼아가 모든 임상의 진행비를 다 꾸준히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특히 중국과 중화권 관련 아시아 판권만 글로벌 기술 이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관련된 이게 지금 임상 2A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것만 FDA 쪽에 내놓기만 하더라도 그만큼 모든 조건을 다 완수를 했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지금 임상 2A상이 마무리가 됐고 2B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경구용 치료제로 모든 이런 시력이나 당뇨 환자들의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시력이 안 좋아진 사람들에 대한 부종 자체가 많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만큼 진행된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은 큐라클이 최근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좀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임상 2A상의
관련된 결과 보고서가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되고는 있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실험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자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가 좀 부담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조정 시 매수라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글로벌 아시아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 남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큐라클 함께 만나봤습니다.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지금 2차에 대해서는 시력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함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수요일장에는 견조한 CPI에 따른 미증시의 약세에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저가 매수 시기로 인식을 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PPI 전망치가 시장의 전망치를 또 하회를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 또한 우리 국내 증시의 호재로 받아들여서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떨까요? 바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확인하시기 전에 코스피 중소형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15% 오른 2,710.8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가까운 오름폭을 키우면서 개장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현재 3% 가까운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대규모 연산을 위해서 PCB와 MLB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게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6% 올랐던 이수페타시스, 현재 3% 가까운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 올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56,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4% 오른 42,200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전일에 11% 넘는 오름폭을 키웠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확충에 나서면서 한국 M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센즈랩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3.27% 오른 12,620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전일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한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변압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신용카드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데도 시가총액은 800억 원에 머물면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전문가의 시선이 있는데요. 바이오스마트 현재 9%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전일 12%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매매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6,1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부터 함께 종목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0.5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6세대 10나노 D램을 올해 양산하겠다라는 소식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50조 원까지 돌아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은 0.5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한미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사 시간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화진 과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어제장에서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BM 본딩 장비를 최초로 좀 공급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규모가 생각보다 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북미 GPU 3사에 있어서 AI용 동박 승인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부분은 흥하해운입니다. 오늘 8% 이상 밀렸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주식을 대량 처분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출발도 굉장히 힘없이 8%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HLB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0.33% 수준인데요. 간암 신약 판매 허가 지금 앞둔 상황 속에서 암 종합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의 등재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약 허가도 지금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출발은 0.33%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3% 강보합 순이고요. 현대로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2.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3% 하락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시간 외 급락주 중에서 하나 좀 살펴봤던 종목이고 유리기판 관련주 중 하나인데요. 추가적으로 정규장에서도 0.41% 정도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가 130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도 2.4% 정도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버닌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서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1%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섹터 보시면요. 오늘은 의료 정밀 섹터가 좀 움직입니다. 그중에서도 덴티움 2.5% 정도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계 쪽도 보시면 오늘 참 엔지니어링 1.6% 정도 상승합니다. 서비스업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성홀딩스도 0.86%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뒤에 전선 붙어 있는 종목들 강하네요. 오늘 가온전선 10.7%, 대한전선 3.7%, 대원전선도 2.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쪽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대양재지 여전히 잦은 상패 관련해서 상한가 계속해서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장 출발부터 상한가에 좀 묶여있는 모습이고요. 방송 서비스 쪽도 스튜디오 미르 오늘은 12.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정보기기 섹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여기서도 오늘 좀 강합니다. 특히 보시면 오늘은 장비 쪽으로 좀 강하네요. 이오테크닉스도 5.6% 정도 상승하면서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0.94%, PSK홀딩스도 0.8% 정도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섹터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PBR 관련주들이 좀 흔들립니다. 어제는 장 출발은 흔들렸지만 장 마감할 때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우선주 자리하고 있고요. 전기가스업도 보시면 오늘 대성에너지, 한국전력도 떨어집니다. 일단 총선 끝나고 나서 전기, 가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출발도 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도 하락하는 섹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통신 서비스, 전기, 전자 쪽도 좀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5% 넘게 떨어집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매수 우위,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내는 모습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는 1,367.7원에 지금 출발을 했고요. 지금 상황 개장하고 나서 환율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어제 장중에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좀 갈 길을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달러 현상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과 좀 조심해야 되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유입 인구도 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행주나 아니면 카지노 아니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수혜가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4월이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얼마 남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다. 뭐 우리 환율만 우리 이게 원화만 이제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좀 엔화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흐름은 대부분 반도체 비중이 80%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 이익에 대한 추정 치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에 대한 차익 스프레드보다 오히려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워낙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관광객에 대한 유입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률이 거의 다다랐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롯데 관광개발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화장품단의 현재 면세 데이터도 굉장히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사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도 처음 이제 이닝 리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특히 외사에서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중국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좀 많이 회복이 되는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소외됐던 이쪽으로 수급이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구간도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어디에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주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중국 쪽과 관련한 종목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타이어가 있어서요. 자동차랑 관련해서 좀 연결지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총선 이후 장 초반에 저PBR 관련주들 좀 힘을 잃었다가 다시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타이어 쪽도 같이 강했는데 지금 저PBR 다른 관련주들과 좀 결을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도 물론 전기차 시장이 지금 당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이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조금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연기관의 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타이어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 타이어 코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이제 굉장히 그 전기차를 동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더라도 아직까지 타이어 수요는 계속 견조하게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후에 이제 고무 가격이나 이런 마진에 대한 이 스프레드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는 모든 양세가 좀 가고 있습니다. 운임비나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측면에서 이제 결국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 그만큼 그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율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현대차 기아 향해 있는 이런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1, 2년 전에 조금 아쉬웠던 실적은 뒤로 가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결의 차이는 좀 실적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어 쪽은 계속해서 영업 마진율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을 좀 놓고 봤을 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타이어까지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방산 현대로템도 인기 검색 종목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방산 포함해서 원자재 그리고 해운까지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에서 기술주를 팔아서 에너지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포트폴리오 안에 해지 전략을 같이 취해가는 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쪽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물론 사실 이게 총선만 이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사실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도 이제 급락했던 이유도 그런 흐름에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원전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초고압 배전기 관련, 배압기 관련해서 이미 현대일렉트릭이나 조선중공업이 시세를 한번 줬었고,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로 관련해서 전선주들이 이제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AI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그 많은 전력기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 결국에는 저는 원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SMR 원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적어도 2년 가까이 지금 정치 모멘텀이 사실상 원전 쪽으로는 크게 바람을 불어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입찰을 했던 체코나 폴란드나 아니면 루마니아 관련한 이제 원전 입찰 결과들이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본수주가 이제 거기에 입찰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미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에도 바라카 원전을 그렇게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하냐? 일단 본수주를 받는다는 거는 물론 10년 내지 15년 이후에 대한 밸류를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또 방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방산 같은 경우도 결국 수출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이제 모양새가 있고, 수은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관련된 방산 수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현대로템도 추가적인 그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좀 잘 가고 있어서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CEO가 5년치 주문치가 이미 다 차 있다라는 언급을 좀 하기도 했고요. 다음 MSCI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다 TP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미 24만 1천 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지, 그리고 만약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 시점 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와 실적이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북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60년 만에 교체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한민국 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북미 쪽은 그 큰 땅에 변압기를 설치를 하고 그 전선 케이블을 까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주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기차로 수요의 기대감이 올라왔었지만은 결국에는 AI 수요가 폭등을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발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덕분에 이제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가 또 구리 가격이 원자재의 9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구리 가격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의 이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HD 현대일렉트릭 조정시 매수 가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밸류가 계속 눈에 보이고 그 밸류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체크해봤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한다라면 비중을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적정선에서 비중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가는데요. 오늘도 갭 띄우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 오시는 날 파란 빛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코스닥은 빨간불입니다. 네, 어떻게 개장 분위기 좀 보셨는지요?
이 정도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런가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어제 정말 위험했을 법한 위치에서 이제 반등세, 특히나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장 중후반부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흐름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출발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IT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그 AI 생태계에서 영역을 확장을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산업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좋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수급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횟수,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수급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욕심을 좀 부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 이제 어제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 첫 거래일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주말 사이에 만약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욕심 좀 내려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 좀 잘 이어받아서 오후 들어서 힘을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두산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효성중공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가온전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군들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돌고 돌아서 AI 전력적으로 지금 이제 교집합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는 가온전선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변압기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죠. 사실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 저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온전선을 말씀드리지만 대원전선, 대한전선, 대다수 이 전선주들의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1,000만 원을 이미 넘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많은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바로 판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변압기 쪽에서의 어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선주 쪽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온전선도 오늘 20% 올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한전선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서 사실 대원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보다 오버행 이슈를 안고 있어서 덜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이 오버행 이슈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저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선 쪽을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히 테마뿐만 아니라요. 수주 단교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앞서서 HD 현대일렉트릭 좀 살펴봤었는데요.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온전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이 종목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전선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마녀공장, 이오테크닉스, 바이오스마트, 글로벌 텍스프리, FS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바이오스마트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소할 겁니다. 그 기업이 뭔데? 이제 보니 어제 상한가도 갔고 오늘 굉장히 강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바이오스마트 관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보여준 실적이라든지 수급을 보면 그다지 좋지 못한 게 팩트인데 어디서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냐면 자회사 TCT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TCT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전선주들.
그러니까 가온, 대한, 대원, LS 전선에 이 전선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을 지금 1조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TCT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47%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마트의 지금 시총은 1,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TCT가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 이 바이오스마트 기업 가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먼저 시세가 난 쪽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바이오스마트라고 하는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주를 받아서 다음 주에 이 공사를 시작하고 다다음 날 뭐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받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단발성, 테마성이 아니라 저는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마트 또한 충분히 어떤 투자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 핵심은 자회사 TCT의 기업 가치 상승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앞에 바이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선 관련주라고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모멘텀을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급등주들 이어서 함께 보고 오시죠. 오늘 이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대양제진입니다. 잦은 상장 폐지 결정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보였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14,7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핀텔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고해상도 영상 분석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 대란 시대를 핀텔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5%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3,8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AI, 클라우드, 핫하다는 종목들 모두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IBK 시스템과 네트워크 공급 계약을 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오늘 14%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7,6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상장 후에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오름폭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마녀공장 올해 7월부터 미국의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다는 호재성 기사도 나왔습니다. 8% 오름폭 키우면서 19,880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어제장 마감 후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변압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21% 오르면서 45,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나 급등주 안에도 가온전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다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높은 매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영업이익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미 이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시작인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미라든지 이제 남미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엄청난 이 시장 규모적인 순위를 보면 1위는 북미이고 2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어딘가 봤더니 바로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 남미 쪽에서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의 어떤 실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국내에서는 이 파마 리서치가 당연히 이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매출은 꾸준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 이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따라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화면에 지금 재무제표를 좀 띄워놨는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조 기업들을 보면 가장 높게 쳐줘봐야 12에서 15%가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입니다. 30%, 34%, 35%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IT로 이제 쏠리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잠시 쉬어가는데, 이 쉬어감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박스권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까지는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여기서 이제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된 만큼 숫자가 실제로 찍히게 되는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파마 리서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TNL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저는 충분히 따라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창상 피복제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창상 피복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델밴드라는 것이 있고 메디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델밴드보다는 이제 메디폼이라는 이 제품이 이제 창상 피복제에 가장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이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쓰던 어떤 밴드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회복력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관계사, 이 북미 시장의 어떤 판로를 쥐고 있는 이제 관계사가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 이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북미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기업의 실적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캐파가 모자라서 지금 생산을 못할 정도로 수주 잔고가 좀 높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TNL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신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트러블 패치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이 제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상 피복제, 여기 이제 트러블 패치에 대한 어떤 성과까지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지금도 성과를, 그러니까 실적을 좀 잘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TNL 지금 위치가 좀 불편하긴 하나 단기적으로 충분히 더 시세를 저는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 5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7만 5천 원,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이제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TNL 살펴봤습니다. 메디폼도 그렇고요. 트러블 패치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준비했습니다. 빠른 이익 턴어라운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적으로 보면요. 조선업 자체가 병목 현상이 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부가 선종들이 좀 건조가 증가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건조 물량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컨센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수준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정확히 적중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선가가 오르기를 기다려보자라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LNG 액화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포트폴리오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성과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이 전략이 매크로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제품군 중에서도 원유 운반선 쪽은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제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라고 해서요. 가공을 한 철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제 부분의 판매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용광로에 들어가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진이 톤당 3.5만 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원재료 투입 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140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달러 정도 초반대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료탄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격이 3월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원재료 투입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마진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텔리안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연초에 5G 그리고 6G 통신주들 관련주들 한번 시세 크게 낸 뒤에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시장 안에서는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현재 스케줄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 종목이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위성 시장이 확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틀라이트 2024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국제 최대 우주 위성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400개 내외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살펴봤을 때 관통하고 있는 테마 제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저궤도 위성이었습니다. 동사가 잘하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감한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매출액의 15% 정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4월에 IPO를 진행을 했던 이유도 평판 안테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IPO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R&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조금 더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8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스테이지5라는 기업이 제4의 이동통신사에 도전을 했는데요. 여기에 안테나 기업으로 인텔리안테크가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6G 기술에는 반드시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고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려면 당연히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이때 인텔리안테크가 이 제품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1위의 위성 안테나 그리고 터미널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해상용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좀 각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평판 안테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세틀라이트 2024 컨퍼런스에서 400개 내외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자사의 제품들을 좀 선보였었는데요. 이
이때 당시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판 안테나를 인텔리안테크는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성 통제, 유지, 보수까지 모두 다 시장이 좀 분석이 되면서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궤도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LEO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에서 1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파의 왕복 속도가 당연히 저궤도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손실도도 적다고 하고요. 다수의 위성이 동시에 발사되게 되면 항공처럼 그물망을 형성시켜서 더 빠르게 속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판 안테나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성을 통해서 쏘아 올리면서 통신을 주고받을 때 이 안테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평판 안테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미 판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객사의 문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주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해상 위성을 하면서 쌓아왔던 다양한 고객사들과 굉장히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트워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감한 R&D 투자입니다. 매출액의 15% 정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테스트 과정을 굉장히 효율화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테나 안에 260개 정도의 IC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사람이 테스트하게 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인텔리안테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10분 내외로 모든 게 다 테스트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나 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86,000원을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00선 아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마이크론과 공급 계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미반도체 CU06에 대한 임상 개시 기대감으로 큐라클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리쥬란의 높은 점유율로 주목받는 파마 리서치, 미국과 유럽에서 트러블 패치 성과 기대되는 TNL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